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걱정 하나쯤 없으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고민이 조금 더 클 것 같은데요.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 매매 가격, 여기에 전세 가격까지 함께 끌어내리고 있지만 지방의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말 정말 많이들 하는데 과연 올해에는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과연 지방 부동산에도 활짝 웃을 수 있는 호재들이 좀 나올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이슈 진단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부동산 안테나 활짝 열어두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돌파구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라는 점, 그리고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저희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 텐데 제가 미리 보니까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최저임금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는지 오늘 그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시그널 함께 영상으로 먼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10.9%,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오릅니다. 최저임금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요. 그래서 늘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사측도 불만이 가득, 노측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최저임금의 효과는 선순환도 악순환도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까요? 아니면 고용 감소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까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궁금증, 지금부터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서 2019년 올해 10.9%로서 이제 8,350원으로 확정고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상승분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파급력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에 끼치는 그런 영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8,300원대가 아니라 앞으로 2년 정도 뒤에는 10,000원 정도의 그 시기까지도 올 것이다 하는 충분한 예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 그리고 주변국가의 그런 대규모 도시들의 그런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했었을 때도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최저임금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만원 시대의 최저임금에 대비한 부동산 전략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순환의 그런 효과와 그리고 그런 악순환의 효과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경제적인 파급력에 대한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서 이제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소득 증가와 함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근로자의 소비 증가와 함께 고용 촉진의 그런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부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단편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의 그런 수익이라든가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들이 위축이 되면서 인원 감축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이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과 이제 부동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그런 영향들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선 효과를 좀 일단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영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소비층의 그런 상승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축을 지을 때도 부동산에서는 건축 비용이 당연히 상승을 하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라든가 집값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 단편적으로는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의 내용에서는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그런 활동들이 좀 위축이 되고 고용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감소가 내려가면서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주택을 사고자 하는 구매력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 구매력이 감소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의 임대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시장, 집을 사지 않고 주택의 전세라든가 월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주택 구매력은 감소되지만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임대 가격은 상승함에 따라서 갭 투자의 비용들이라든가 투자 비용이 감소할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라는 대한민국의 그런 임대 시장의 형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전세가의 상승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욱더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지방권은 수요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영세기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그런 폐업의 증가라든가 또는 폐업으로 인해서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들의 공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따라서 급매성 매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이런 매물들, 굉장히 급매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는 또는 시세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라든가 상가의 그런 구입의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런 찬스들을 좀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이게 급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는 정말 많은 공부와 임장 활동들을 좀 펼쳐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좀 고민하시다가 보면은 분명히 유동자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소형주택이라든가 상가 기회가 왔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 걱정 없는 핵심 지역에 좀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상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안정성이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핵심 지역, 로데오 거리라든가 또는 키네던트, 핵심 점포가 위치하고 있거나 역세권에 위치한 곳들 조금 보시는 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 상가 투자에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시장에서도 이제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땅값이 정말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인건비 상승하죠. 자재값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분명히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 하락은 조금 없을 것으로 보고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릅니까? 할 수 있겠는데요. 우상향 속의 안정화가 부동산 시장에는 앞으로 트렌드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우상향 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분을 기록할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요. 떨어질 수 있는 지역들도 있겠죠. 서울 같은 지역과 지방을 두고 보시면 이제 서울과 지방의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라든가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서울 지역 내에서도 또는 지방 지역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그런 양극화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조금 선별적으로 좀 잘 좀 생각하셔서 2019년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부동산 투자도 알찬 그런 정보들을 좀 취득하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대근 본부장님께서 조목조목 좀 잘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사이에서 간단한 투자 전략까지 살짝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잡아봐야겠다. 좀 기회를 판단할 수 있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혼자 하기 힘들죠. 이럴 때는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보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대근 본부장님을 직접 만나서 또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본부장님 세미나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 1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진행을 하고요. 직접 오셔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많은 변동으로 인해서 혼돈이 있으실 거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올해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무료 세미나 우선적으로 선착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박대근 본부장님을 직접 만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소식들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 놓치면 안 될 투자 지역에 대해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저는 박대근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실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투자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물건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먼저 가볼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 주실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강남구 역삼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1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과 초역세권의 그런 프리미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14.70제곱미터, 전용 면적 14.70제곱미터와 계약 면적 33.25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7층 건물입니다. 17층 건물에서 6층에 해당되는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 한 개,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욕실 복층형 구조로서 리빙룸과 그리고 베드룸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1.5룸의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복층형 구조 4m 이상이기 때문에 총 17층의 높이이지만
굉장히 25층 정도의 규모로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층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이제 가시성이라든가 이제 보시는 높이층은 한 7층에서 8층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2년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매 가격 2억 9천만 원에 지금 현재 계약 금액만 구성을 하시고 중도금 무이자로 해서 2년 뒤에 잔금을 치르시는 선분양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1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럼 이 오피스텔의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입지 확인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점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을 조금 구분을 하셔서 인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인기 지역 내에서도 역세권을 가져가신다면 상승장에서는 더욱더 높은 가격을 좀 차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락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은데 9호선입니다. 가장 비싼 땅이고 가장 인기 있는 지역 강남의 황금 라인을 지나가고 있는 9호석 언주역에서 1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집 같은 경우에 뭐 7호선이나 3호선 그리고 2호선과 신분당선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업무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기존의 테헤란로라든가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로 이곳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좀 향후 지가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중반부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남권의 집값 상승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아마 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논현동과 필두로 해서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투룸들도 굉장히 소형 투룸들도 인기가 많지만 1.5룸이라든가 원룸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의 인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 강남권 내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가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삼동 하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일 텐데요. 또 강남구 하면 이 대형 개발 호재들을 또 피해가지 않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소개해 주신 이 강남구 역삼동의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많은 개발 호재들 중에서요, 이제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곳의 수요층은 기업들의 그런 입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강남권의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또한 거의 8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거기 더불어서 강남하면 강남 8학군을 필두로 해서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학원가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요. 학원 교육 서비스 업체의 그런 개체 수와 그리고 종사자 수, 그리고 앞으로의 이곳의 상업시설 등의 유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의 종사자 수 총 1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이곳 강남이기 때문에 이곳의 수요는 정말 풍족한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또 이제 강남 언주역 같은 경우에는 차병원 사거리로 더욱더 유명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매년마다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도 찾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 주변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 뷰티 사업들이 같이 함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 자체가 주변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거나 또는 이 주변에 유해시설, 뭐 위락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든가 굉장히 이런 쾌적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마스터 플랜이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뿐만이 아니라 롯데 칠성부지 그리고 코엑스와 이런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적으로 바로 보실 수 있는 이런 개발 호재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5월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대규모로서 이제 복합적인 지하 6층까지의 규모로 개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1조 7천억 원으로 이제 사업비가 조금 상승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연면적 16만 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시설의 그런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의 그런 연계성으로서 지하 대규모 도시를 만듭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그리고 이제 코엑스의 지하 공간을 연결을 할 거고요. 지하 2층부터는 버스라든가 광역철도, 지역철도의 그런 환승센터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GTX, KTX, 위례 신사선 등이 들어가는 라인이라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GTX의 그런 조기 착공이라든가 C노선과 A노선이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 역사로서의 그런 구성들,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들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시는 물건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또 건물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견본주택 보실 수도 있고요. 공사 현장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17층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퍼니시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내부의 모든 가전제품과 이런 빌트인 등이 구성이 되어 있다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이제 4m 규모로서 이제 높이가 형성되어 있고요. 복층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신다면 특화 설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베드룸도 앞쪽 라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좀 쓸 수 있는 공간감이 자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라든가 굉장히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를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성맞춤의 그런 임차 걱정 없는 투자 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복층 구조여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 어느 정도 가격에서 접근이 가능할까요? 자, 이 주변의 지금 현재 매매 가격과 상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억 9천만 원 부가세 포함으로 6층에 있는 매물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1년 1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9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으로 2년 정도를 그대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2년 뒤에 당연히 매매 가격의 시세 상승이라든가 또는 전세가의 월세가의 상승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투자의 가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2억 4천 5천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 4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1,000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금액 제외하고 실투자 금액 1억 원으로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세가와 월세가는 2년 뒤에 변동폭이 상승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로 할 경우에 4천만 원의 접근 가격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곳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자, 9호선 1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 10초 거리의 초역세권 오피스텔 정말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흔들리지 않는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많은 개발 호재들과 그리고 1인 가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 공급량의 그런 희소성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그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그런 임대 수요 증가를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자, 매력적인 물건으로 다가오시나요? 이 물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물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강동구 천호동으로 갑니다. 자,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본부장님? 자, 천호동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가장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강남 4구의 편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 강남권의 접근성 그리고 또 고덕 신도시의 그런 자족적인 그 구성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천호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5호선과 8호선 천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시 역세권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사용 면적 42.19제곱미터로서 이제 넓은 투룸을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6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류열층 매물입니다. 방두개 거실, 주방, 욕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다용도실과 테라스가 또 위치하고 있고요. 2019년 1월 올해 이제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 심사가 들어가 있고요. 매매 가격 2억 6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 생활권을 함께 누려볼 수 있는 강남구 천호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남구 천호동의 입지는 어떤지 또 이곳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곳 천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재개발 촉진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뉴타운 사업으로는 해지가 된 지역인데 도시 재생 사업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한강의 접근성 굉장히 좋고요. 강나루 한강 시민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천호공원이라든가 풍납토성의 그런 녹지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주변이
주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호역 주변에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아울렛 뭐 이런 로데오 거리가 잘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상권의 만족도도 좋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의 집가 상승 개발 효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도심 지역이라든가 잠실과는 세정거장 차이고요. 강남까지도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고덕 신도시의 구성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업무타운들의 밀집도 그리고 미사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바로 천호역 주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 호재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지역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구역과 성내 3구역, 뭐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런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지역도 있을 정도로 이곳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런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기존 주택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고덕 같은 경우에 이제 복합 업무단지의 그런 조성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점되어 있는 기업체 수만 하더라도 100여 개 이상의 기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2030 서울 플랜 개발 계획 구역에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경제적인 그런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거기에 더불어서 그런 가치성까지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계속해서 그 구간별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곳에 이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케아가 들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이케아라든가 이런 대형 복합 쇼핑몰들이 서는 라인들의 가치 상승이라든가 지가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강동구 첨단업무 복합단지도 같이 함께 구성이 되고요. 이어서 엔지니어링 복합 건설도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같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자축적인 도시로서의 변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동구는 이제 5호선이라든가 8호선 그리고 9호선의 연장선 사업들이 같이 함께 동시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입니다.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사 지역까지 올해 6월 정도, 8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8호선 라인도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북부선 라인까지도 지금 현재 예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8호선의 그런 가치성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그 8호선과 5호선의 그런 하남선이라든가 중앙선의 그런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9호선입니다. 9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3차 구간이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보훈병원역까지 지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길동 생태공원이라든가 고덕지구 그리고 미사지구까지 이어지는 4단계, 5단계의 예비 타당성의 그런 그 조사로 인해서 충분히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성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강동구의 지역적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동구의 개발 호재 간선도로의 확충 이제 서울 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이것도 2024년 완공 목표로 두고 있고요. 이 주변의 집값들, 이 주변의 업무시설 등에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들, 유통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만 그 시작점이 바로 강동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영향들은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교통 개발 호재를 같이 함께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살기 좋고요. 또 미래 가치 굉장히 높은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세대 주택의 건물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자, 올해 이제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중반부 하순 정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건물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시면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의 그런 일렬 주차를 좀 보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감을 좀 자랑하고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그런 산뜻하고 좀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인테리어 현대식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좀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구조와 뭐 주방의 그런 안락함들을 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의 넓은 방의 그런 구조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실용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요. 6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이라든가 전망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초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가격적인 부분 부탁드릴게요.
자, 지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가치 상승분을 좀 예상하십시오. 재개발 있고요. 이 주변에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교통 호재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억 6천만 원에서 앞으로 상승분이 더욱더 있을 것이다 예상하시고 투자하실 수가 있겠는데 강남 잠실이라든가 또는 강남권으로 내려가셔도 지금 3억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시에 2억 4,50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 1,500만 원으로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시에도 2천에 75만 원, 대출 금액 제외하고 1억 1,000만 원으로 월세 수익형 부동산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남 역삼동과 또 강동구 천호동의 물건 두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문의 전화 주시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에 찾아가시면 더 많은 정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대근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님 모시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인사를 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들도 많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면서 투자하신 분들 뭐 가격은 내려간다, 어떤 쪽은 또 올라간다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자, 첫 번째 시간에는 고민 두 가지를 제가 해드리고 남은 시간에 물건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서초구 방배동의 원룸과 또 송파구 쪽에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실거주에 맞는 물건 두 개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그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기 서울 지역 청약 준비 중인데요. 네. 지금 가점이 제가 조금 애매해서요. 네, 어느 정도 저희가- 되시는지 혹시 네, 말씀해 주실까요? 64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정도 지금 세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떤 곳이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혹시 어느 네, 지역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세 가지 아, 지역이요. 네. 등산 2구역 자이하고요. 네, 그다음 사당 3구역 푸르지오하고 네. 그다음에 청량리 롯데캐슬이요. 아, 혹시 현재 지금 주택은 있으신 상황인가요? 아니요, 지금 무주택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네. 무주택자로 현재 서울 지역에 청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청량리, 네. 롯데캐슬, 증산 2구역 자이, 또 사당 3구역 푸르지오 세 곳을 고민 중이신데 네. 내 청약 가점 64점으로 과연 가능할지, 이 중에서 네. 어느 곳이 좀 더 유리할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이철웅 소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청약 가점이 아까 몇 점이라고 그러셨죠? 64점이요. 64점. 이거는 본인이 계산하셨어요? 아니면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정 받으셨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64점이면 지금 자녀분도 두 분이시고 예. 무주택 기간도 꽤 기셨겠어요? 예, 다 다른 건 다 풀로 찾고요. 예. 이제 그 부양가족이 하나. 부양가죠. 예. 요즘에 그 점수 올리려고 안 사시는 뭐 부모님들을 이렇게 부양가족 수에 넣었다가 나중에 발각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시니까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네, 그건 정상적인 점수에 64점이면은 결코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 한 네,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네. 64점이 제가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의외로 점수가 굉장히 높은 70점대가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따라서 네. 64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인기 있는 적 같은 건 만점자 청약 당첨자도 나왔거든요. 네, 자, 네. 자,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64점이면은 일단은 아주 안정적인 점수대는 아니다. 청약 점수가 대신에 이제 그 청약 가점자별로 이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겠지만 아까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데가 증산 몇 구역이라고 그러셨죠? 2구역 자이. 증산 2구역이면은 여기 자 이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너편에 상암 DMC 있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 네, 맞습니다. 이쪽하고 그다음에 아까 한 곳에서 있던 데가 사당 3구역 푸르지오요. 사당 3구역. 이수역이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여기 증산이 2구역이시죠? 예. 증산 부산 2구역. 2구역. 네. 그다음에 하나 아까 청량리 쪽이신가요? 롯데캐슬. 네. 네. 청량리 롯데캐슬. 근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이더라고요. 네, 청량리는 맞습니다. 주상복합인데 일반 주상복합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65층짜리 그 지금 청량리 4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번 달 분양 앞두고 있는 거. 네네네. 자, 세 군데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은 개인적으로 1, 2, 3위를 매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위치적으로는 사당 쪽이 좋은 것 같고요, 저한테. 강남에 가까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교통편도 저한테 그쪽이 편리하고요. 예. 그리고 증산, 이제, 증산이 전 위치적으로는 제일 좀 불편한 지역인데, 네. 그쪽이 조금 저희가 시세 차익을 하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저기 실거주 목적이시죠? 네, 실거주 목적이에요. 네, 실거주 목적이시면은 지금 네. 우리 시청자분은 사당 3구역을 먼저 뽑으셨고 혹시 직장이 강남 쪽이신가요? 네, 강남 쪽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단 숫자적으로는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는 첫 번째 지역은 사당 3구역.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추천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청량리 쪽을 한번 추천해드린 게 좀 어떤가 싶어요. 자, 사당 그런가요? 3구역 같은 경우는 강남에 가깝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큰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없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분당선이 개통이 됐고요. 이번에 요즘 이제 한참 언론에 인기가 많은 GTX B 노선, C 노선이 전무 청량리를 경유하거나 청량리를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 지금 롯데캐슬 브랜드 하나만 보시는데 이 청량리 일대는 아시다시피 청량리 4구역 하고요. 그다음에 네. 동부 청과시장 있죠. 네네. 여기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마천루 건물, 40층에서 60층 건물 총 9개 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러나 네. 이 모든 시설이 다 완비가 된다 그러면 증산, 사당, 이 청량리 세 구역 중에서 정말 상점 벽해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오히려 청량리 쪽이다. 따라서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5층짜리 주상복합입니다. 그게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역세권 자체의 복합 개발이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강남에 출퇴근을 생각하신다고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사당상구역을 보시는 거고요. 저 입장에서 보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청량리 쪽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지만 시간이 워낙에 좀 좁습니다. 따라서 증상까지는 제가 직접 좀 말씀을 좀 드릴 시간이 안 되고요. 혹시 네네. 통화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또 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네네. 깊은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는 사당상구역과 제가 추천하는 청량리 롯데캐슬 두 지역 중에 하나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십사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짧게 할게요. 그 주상복합인 게 있어서 네, 그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도 없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매매하거나 이럴 때 약간 핸디캡으로 작용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지금 청량리 말씀이시죠? 네네. 네,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고층 건물이 여러 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학교 기반 시설까지 같이 들어올 계획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학교가 지금은 적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세대 수가 네. 많아진다든지 하면 나중에 또 네네. 주변에 이제 학교 계획도 쓸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학군하고만 이제 연세가 조금 젊으시기 때문에 애들 교육 관련해서 학교와도 연관을 좀 맺고 계신 것 같은데 모든 네네. 부동산 가격이 꼭 교육 관련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통, 직장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너무 네. 크게 학군 하나만 좀 보지 마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초롱 소장님께서 잘 천천히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시그널 시간이 끝난 후에도 저희 전화 열려 있거든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또 소장님과도 계속해서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 점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점수 확인해 볼까요?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소장님,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호재를 5점을 드렸고 나머지 2개를 4점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고요. GTX 2개의 노선, 그다음에 분당선까지 개통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강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호재 중에서는 가장 큰 호재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청량리 쪽이기 때문에 입지 가격도 괜찮지만 호재 면에서 제가 특별히 5점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이초롱 소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소장님, 세미나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뭐 항상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겠죠. 수요일 오후 2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위치는 신논현역 3번 출구 쪽에서 나오셔서 차병원 사례로 조금만 올라오시면은 거평타운 2층에 저기 세미나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정책 굉장히 많이 바뀌시죠. 자, 이런 내용을 2시간 동안 다뤄드리고요.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세무상담, 고민상담, 투자상담까지 같이 해드리니까 모든 거 다 무료입니다. 자, 신청가지고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약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예약하시고 수요일에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저는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이철웅 소장님께서 앞서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물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부동산 바로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지역 방배동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방배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가까운 역은 방배역이 되어 있죠. 보통 역세권 그러면 5분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본 물건 3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작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이 되겠네요. 자, 작년 4월에 준공이 완료가 돼 있는 데다가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 옵션 다 갖춰져 있는 데다가 5층 중에 3층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이 2억 5천대. 방배 한참 요즘에 지금 재건축 때문에 이주가 많은 지역인데 자, 이렇게 중간적인 가격에 신축에 풀옵션을 다 갖춘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배역에서 3분이기 때문에 본 물건 실수요자분들이라든지 강남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지역일 것 같은데 자, 이 지역의 입지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가 좀 궁금하네요. 자,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가장 가까운 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배역이라고 그랬었죠. 방배역에서는 3분입니다. 그러나 위쪽에 내방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방역은 아시다시피 7호선이 되겠습니다. 7호선까지는 도보로 한 7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위치 자체가 앞에서는 많은 방배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방배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지금 한참 공사 중인 터널이 있죠. 바로 이제 서리풀 터널인데 이 지역과도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위치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자, 강남의 8학군 예전에 많이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런 명문 학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구라든지 상문고, 그다음에 서문여고, 방배역 앞에는 또 백석예술대학교까지 같이 있는 데다가 보물권 역에서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많은 학군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설해마을이라든지 밑에 남부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 문화시설들이 잘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을 한번 보면서 호재를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지역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터널이 개통이 하나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방배동 쪽에는 영향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터널 길이 1km 남짓밖에 되질 않고요. 총 터널 길이는 한 400m가 채 되질 않습니다. 총 길이가 한 1.2km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이 여기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방배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호재.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이상 단축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방배 재건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배에서 4분 거리지만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전부 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주가 진행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이 물건지기 때문에 항상 이 단독 다가구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에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구조. 따라서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 풀옵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배 전체적인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의 최적지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방배에서 3분 거리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역하고 가까운 초역세권. 따라서 방배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사당 복합환승센터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남부터미널. 지금 아시다시피 외곽순환도로 개통이 되면서 진출입이 생기면서 굉장히 교통정체가 좀 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당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사실 입안이 됐었는데 10년이 지금 허송세월을 해버렸습니다. 10년차가 됐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당 복합환승센터가 만약에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일대 교통정체도 훨씬 더 풀리게 되면서 방배역까지도 그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빚을 수 있는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와 개발 호재 모두 훌륭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시는 다세대 주택 어떤 건물인지 좀 살펴볼까요? 자, 건물 외관 모습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자, 원룸인데 이렇게 칸을 막으면은 불량으로 쓰실 수가 있고 칸을 안 막으면은 그냥 통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준공이 작년 4월에 났고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 여기에 엘리베이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무엇보다도 여기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강남의 직장을 둔 싱글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주택으로 이미 준공이 완료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가격적인 부분 부탁드릴게요. 자, 뭐니 해도 가격이 가장 제일 중요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매매가 2억 5천이고요. 자,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2억 2천인데 이미 세입자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 얼마 들어갑니까? 정말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3천만 원 소액 들어가고요. 나중에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월세로 돌리실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한 80 정도, 선수의 대출 1억 한 2,500 정도를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월세 80만 원을 받되 투자가 되는 금액은 1억이 채되지 않는
9,500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물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송파구 문정동.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강남을 기준해서 서초구와 반대편 쪽에 있는 송파구 쪽으로 한번 와보실 텐데, 자, 송파구는 8호선이 지나가는 문정역입니다. 문정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사용 면적이 보통 방송에 나오는 물건들이 25에서 30이 채 안 되죠. 그러나 보물건 약 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평수로 환산해 보실 경우는 한 15평 정도 되는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 6층, 물론 엘리베이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옵션 다 되어 있고, 이 물건 같은 건 지금 이제 2년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널찍한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 3천에 만나보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송파구 문정동 계속해서 이 문화생활이라든지 교통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조금 더 자세히 궁금합니다. 입지 여건이라든지 또 개발 호재도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자, 제가 아까 8호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정역 같은 경우 이 8호선이 저 외 잠실서부터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도로가 바로 이제 송파대로가 되겠습니다. 송파대로변은 수많은 직장과 더불어서 개발 호재들이 주렁주렁 널려 있습니다. 자, 본물건지에서 문정법조타운이라든지 잠실 제2롯데월드도 운동 삼아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요. 자,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동부간선도로, 그다음에 분당수서간 고속고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시내 길들이 막혔을 때 또 외부를 통해서 외곽도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지역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 그러면 보물건지 주변에 자, 문정법조타운 자리 잡았죠. 현재 가락시장 시설 사업 현대화 진행이 되고 있고요. 헬리오시티 지금 또 입주를 하고 있죠. 여기에 문정 로데오 거리라든지 근린공원들, 그다음에 건너편에 또 수서 SRT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교통이라든지 어떤 그 가격의 상승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재를 간단히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자, 문정 법조타운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이주가 다 완료가 됐는데다가 법조타운 하나만 옮겨오는 게 아니라 이 법조타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또 관련 시설들이 같이 이전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인과 이쪽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정 법조타운까지 보물건지에 도보로 출퇴근할 때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물건지에서 정상적으로 옥상에서 바라보면 이 위치 뷰가 똑같이 나옵니다. 옥상에서 봤을 때 따라서 잠실 제2롯데월드가 완공이 돼 있고요. 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하나에서 발생하는 경제 파급 효과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건지에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제2롯데월드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수서 SRT. 자, 이 고속철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부산까지 한 2시간대, 광주까지는 1시간대 안으로 이렇게 2시간대 안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수서역까지는 차량으로 한 1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동남권에서도 고속철 시대가 열리면서 송파라든지 이쪽 일대의 어떤 집값 상승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해 주시는 다세대 주택은 어떤 건물인지 또 어느 정도 금액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자, 일단 건물 특징을 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처럼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이 되어 있는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평에 가까운 넉넉한 실 사이즈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TV와 소파 안의 거리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요. 화장실, 이게 다 실제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물건 가격대가 평수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매매가 3억 3천이고요. 자, 매매가 3억 3천. 전세를 놓으셨을 때 2억 8천.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세 2억 8천에 맞췄을 때 전세 투자 금액 5천 정도. 만약에 월세를 놓으신다 그러면은 3천에 한 100 정도요. 선수이 될 때 2억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투자 대리금이 1억이기 때문에 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라서 실거주도 가능하시고 투자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죠. 세미나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화번호 나가는데 이 전화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신논현역 3번 출구 쪽에서 도보를 한 3분 정도만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쪽 분석을 해드리고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1:1 세금 상담도 좋고요. 투자 상담, 고민 상담까지 같이 해드리니까 전화번호 신청하시고 많은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신 이철웅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